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홍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형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후보자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소견을 들어볼 수 있는 홍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천군수 후보 신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수 후보 허필홍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영재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천군수 후보 신영재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홍천군도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새 정부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홍천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입니다. 저 신영재는 새로운 홍천을 위해 6개 분야의 군정과제와 61개의 실천과제로 만들어진 체인지 홍천 6+1 프로젝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추진하고 홍천의 철도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친환경 명품 배우 신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규모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적절한 정책 결정과 실책으로 각종 민원 발생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후보를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의원 4선으로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로부터 행정 업무 수행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베스트 도의원을 연속 3년 수상한 검증되고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존경받는 홍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신영재를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침체된 위기의 홍천에서 기회와 도약의 홍천으로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홍천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허필홍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군수 후보 기호 1번 허필홍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홍천군의 주인은 홍천 군민입니다 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마스크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00m씩 줄을 서 있어도 사지 못할 때 홍천군에서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을 해서 전 국민께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지 않고도 재난지원금과 또 활력지원금을 또 빨리 많이 지급해드림으로 인해서 홍천 사랑상품권도 활성화가 됐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홍천의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었습니다. 용문 홍천간 홍천선 철도에 조기 착공을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조 원대 사업인 양수발전소 사업을 유치, 또 제가 취임할 때 5천억 원이었던 예산을 4년 만에 7,500억 원으로 50% 가까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탁구 전용 체육관과 또 대한탁구협회를 유치함으로써 탁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어지는 군수, 연속성 있는 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주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초과될 경우
제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토론의 전 과정이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공정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지역 역시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 역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천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허필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문제 30초. 네. 네, 정말 시급합니다. 어르신도 잘 모셔드려야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산부인과를 금년도에 개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도 운영을 했고 그림책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을 착공을 했으며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만들겠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축하금을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을 1년간 전액 지원하며 3년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창업 지원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청년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거 문제부터 취업, 창업 교육, 정보 교류, 또 소통 등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고충을 해결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홍천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홍천군의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영재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소멸 위기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홍천군도 인구 소멸도 지수가 5단계 중에 4단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우리 홍천군도 소멸 도시로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주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신도시 개발을 조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문과 홍천 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용문 홍천과 철도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와 홍천군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만 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의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고 이 첨단 산업도시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소멸도시가 아니라 점점 규모가 확대되는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화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생물안전 실험실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지원 사업도 금년 내에 연구비를 확보하고 곧 추진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성실한 답변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두 후보자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진행하시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되도록 질문은 1분 내로 맞춰주시고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당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영재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선 7기 허필용 군수께서는 성실하게 잘 이행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허 후보님께서 내셨던 공약을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첨단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주셨었는데 사실 그 최첨단 기업이 지난 임기 4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 주셨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 기업 유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마 금년부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에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또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 연구원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벤처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그거에 이어서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공장을 또 유치를 하고 또 대기업을 또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허 후보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지난 2년 전에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유상범 의원께서 공약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 무슨 사업의 말씀을 시작이 하세요? 되시죠? 이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허 후보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산업자원부의 국장님께서 우리 홍천에 그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가 있으니 연관된 사업 그때 마침 코로나19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연관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때마침 인력 개발원이 또 이전을 한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그거는 산자부의 그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반대로 왜냐하면,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니죠. 이상범 의원님이 아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제가 반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거는. 이 사업을 그러면 그럼요. 그 허브님께서 이 사업 그 추진할 때 공약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항체 클러스터 당초에 이 사업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당초에 나중에 없었지만, 그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상범 국회의원과 그 당시에 상대 후보인 그 민주당의 그 후보도 이 사업을 공약 사업을 냈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총선 과정을 걸치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됐고 이 사업은 그 사업 이후부터 그 총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제가 강원도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브님께서는 마치 이 사업이 그 허브님이 당초 이 사업을 그 기획하고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 이겁니다. 그러면 최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 건의 기업도 유치를 못한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한 건의 기업 유치를 못 이뤘는데 왜 단 한 건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협약도 하고, 협약은 유치가 아니잖아요. 협약도 하고 유치도 했어요. 유치를 뭘 했습니까? 유치한 기업의 뭐 명칭을 내도 좋고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뭘 했습니까? 맑은들 사업, 맑은들 2019년 4월 달에 투자 기업 협약을 해서 유치를 했고요. 그 또 유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 맑은들 기업은 이미 기존에 있었어요. 후보님. 그 화전 농농단지에 그 사업장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유치를 아니에요. 내 단지 얘기도 그 들어봐요. 기업이 조금 그 규모를 얘기도 확대한 좀 것이지 들어보시라고.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혼자 다 얘기하면 뭐라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한 40여 개 가까이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사업계 홍천군에. 유치가 된 것을 이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한 건도 지금 없잖아요. 데이터 나중에 줄게요. 지난번 내도 답변을 못 하셨고 대표적인 그 기업 유치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어요? 다윈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어머니 이것이 그 뭐 MOU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예. 다윈하고 30여 개 유치를 해서 그 중에서 30여 개 유치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럼요.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당연하고요. 되고요. 예. 이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그 허브님께서는 그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 그렇다고 하면 그 공약상 이행률에서 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못하십니까? 무슨 못해요? 공약사항 이행률은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국가항체 클러스터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산자부의 국장님이 알고 있고 내가 처음부터 뛰어다니면서 처음부터 뛰어다녔다고 하시는데 그 같이 사업 노력한 자체 거예요. 제안을 후보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 사업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반대예요. 후보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산자부 국장님하고 지금 이제 퇴직하셨는데 시간이 제안을 주셔서 지나서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은 그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최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는지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몇 년부터 시작되셨는지? 잠깐만요.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필용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6분 드립니다. 진행하시죠. 네, 그 신영재 후보님께서 이제 군의원도 2번 8년 하시고 도의원도 이제 8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쌓으셨고 그러면은 도의원을 하시면서 도에서의 활동을 하시지만 과연 우리 홍천군에 어떠한 노력을 이제 해오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의의 의정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조례 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 후보님이 정말 우리 홍천 군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조례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 그 재선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를 몇 개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례 발의 중에서 우리 홍천 군민들께 혜택이 되고 우리 홍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얼마나 발의하셨는지 또 제정하셨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의회 그리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은 입법 그리고 예산 심사 결산입니다. 지금 그 허브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물론 저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의원님들보다도 조례 제정에 적극 앞장섰고요. 또 예산 확보, 예산 심사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로부터 3년 연속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허우님께서는 이 조례 제정을 홍천을 위해서 어떤 조례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원도 조례가 다르고 홍천군 조례가 달라요. 허우분이 홍천군을 위해서 저와 함께 의정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간 좀 그것을 가지고 제 시간입니다. 네네네. 제 시간입니다. 30초가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10대 강원도의 회의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 조례 발의 건수가 1,479건입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47분이라서 평균을 내보니까 의원 한 분당 31.5건이었습니다. 신 후보님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몇 건 했습니까? 아시냐고요? 글쎄 제가 그 몇 개까지 정확하게 개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평균이 31.5건인데 신 후보님 20건입니다. 20건이면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요? 20건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조례 내용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 말씀해 보세요. 그 평균 이하일 뿐더러 신 후보님 조례 평균 이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31.5건이라고요. 전체 도의원님들 평균이 31.5건인데 평균 이하일 뿐더러 조례 발의 건수가 전체 강원도 의원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예요? 예. 제가 가장 낮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표 발의가 네. 4년 동안 단 5건이고요. 그 중에서 예. 뭐 능력 있고 힘 네. 있고 네. 뭐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여기 조례 내용도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과연 우리 홍천 군민을 사랑하고 우리 홍천 군 발전을 위해서 예, 군수로 출마하신다고 했으면서 예, 조례 발의 건수도 정말 재선 의원님으로서 턱없이 부족하고 최하위예요. 마지막 하위. 아니 예, 그게요. 그리고 조례 내용도 건수를 가지고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제가 이해가 못해요. 여기 허 후보님도 여기 나와 있어요. 군의회에서 네. 의정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 의정 활동의 평가는 우리 그 강원도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례 내용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홍천군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예. 이런 것은 우리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조례라든가 그리고 미시령 힐링가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역과 다 포함되는 조례예요. 그 20건 중에서 예? 우리 군과 전혀 관계없고 아니 예? 나는 허 누구나 후보님이 할수 있는, 그래도 홍천 그런 군의회 조례를, 의원을 지냈으면 예? 이런 지냈죠. 정도의 질문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강원도 의회 의원 그리고 허 후보님도 의원 생활을 해보셨으면서 그 조례 건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허 후보님은 군수 출마를 하신다는 조례 분이 몇 건 하셨습니까? 예? 군수 출마를 하신다는 분이 예? 그거를 예? 조례도 20건 예? 최하위 그 꼴찌예요 꼴찌 예? 꼴찌 조례 발의해 놓고 예? 그리고 뭐 베스트 뭐 예? 의원 되셨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인기 투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인기 투표가 명확한 잠깐만요. 명확한 실적을 아니, 가지고 후보님, 그거는요.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는 강원도청 거예요. 공무원 노조에 예? 대해서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인기 투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하고 다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무슨 그게 사과를 무슨 해요? 인기 투표입니까, 그게? 무슨 사과를 무슨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질의 조례를 많이 발의했습니다. 양질의 조례 내가 다 여기 갖고 있다니까요. 홍천군 여기. 이렇게 표시 예? 들어가는 그런 예. 조례. 아니, 허우님. 여기 양질의 조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조례가 예? 그 건수를 가지고 건수 이 몇 건 가지고 행정을 가지고 아니라 사람이 평가합니까? 홍천군에 그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요. 조례 말고도 네, 엄청난 그 지표가 있습니다. 예, 후보님. 강원도 예. 의회 의원을 바라보는 그 시견이 나한테 의심스럽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그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발언을 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상호 토론 시간이 앞으로 한 차례 더 있으니까 못한 발언은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 간 이익을 증진시키는 로컬 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 체험이나 캠핑 등 자연 친화적인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홍천 군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자연과 농업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허필용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도 풍요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홍천군이 살아납니다. 기반 다지기를 위해서 4명과 철정 지소를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 권역별 구축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 수당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자재값, 비료값 10,000원이던 비료값이 30,000원 가까이 합니다. 농자재값, 비료값 반값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올해에도 필리핀 산호안시에서 470여 명이 투입됐지만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드론과 최첨단 장비 활용한 4차 산업 관련 농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작업 대행 사업단을 통해서 농촌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인 농촌 문화 터미널을 활성화시키고 또 폐교를 적극 활용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체험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먹거리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한 먹거리 관광도 부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영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 경쟁력 강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허 후보님께서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을 인기투표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원도 의정 활동을 조례 건수 가지고 그것도 홍천군 의회에서 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저로선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은 우리 홍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홍천군이 가장 큰 동양 최대의 맥주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홍천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맥주 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홉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을 알지만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우리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홉이 우리 홍천군에서 내촌면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그리고 홍천군의 천연 홉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토종 홉을 통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농장을 통해서 체험, 또 수확, 또 수제 맥주 만들기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천 서성면과 남면 지역이 아주 천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핑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시간이 다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시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만일 홍천 군수에 당선되신다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비롯해서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 시행 시 발생할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영재 후보부터 해당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심시간 휴무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점심시간 내에서의 휴식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그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이 또한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민원 발급기의 수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이 민원 발급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려서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부족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공약 중 하나인 찾아가는 민원 상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원도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민원이 더 취약한 우리 지역 주민들께는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민원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24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배달,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직접 배달도 해낼 수 있는 퀵 서비스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필용 후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신 공무원 점심시간을 이제 완전 휴무제로 한다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실시를 해야는 하지만 점심시간에 꼭 민원을 봐야 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하게 이제 큰 불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교대 근무제와 또 민원 예약제를 통해서 그리고 무인 자동 발급기를 통해서 또 해결을 또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 대책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만족도를 또 높여나가겠습니다. 민원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점 부여와 함께 승진 그리고 전보 인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과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이 대해서는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모습이나 답변 태도 또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역시 후보자당 6분씩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허필용 후보부터 주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신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가 이제 제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이제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SNS에도 뭐 일부 그렇게 또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맑은 물 또 다윈 또 세준 F&B 홍천군에 있는 기업이었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제2공장 120억 원 정도의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 후보님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기사 내용을 뭐 잠깐 보면 후보님과 비모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도의원으로 계시면서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홍천 군수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국민하고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기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진행하면서 이거 허브님 좀 많이 쫓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이 좀 밀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그 질문의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셨던 기업 유치권 그거 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맑은 뭐 정확히 명칭도 잘 모르시네. 맑은 무죄는 맑은 들입니다. 맑은 들 그리고 세준 F&B 기존에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게 새롭게 온 것이 아니라 제 말씀 제가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그 기업들이 새로 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홍천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라는 걸 아시죠? 그럼요. 세준 아시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새로 하긴 했지만 그것은 확장입니다. 확장.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세율을 영업이 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다 그 사업장 하나 더 낸 겁니다. 사업장을 더 크게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건 잘못됐다. 물론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이것이 기업의 유치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똑같은 그 화전 농공 단지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 옆에다 공장 하나 낸 걸 가지고 그것을 새로 기업 유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다이노스 화장품도 있고 기업 유치가 제로라고 하니까 다이노스가 아니라 아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노스. 예. 아이노스 말씀 나오는데 아이노스 허브님께서 유치하신 겁니까? 같이 노력했죠. 예. 숟가락 얹으면 다 한 겁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 숟가락 진짜 얹은 겁니다, 그거. 예?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예. 한간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토론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떠드는 소문을 가지고 군수 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루머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예. 좀 적절하게 좀 나는 해주시죠, 적절하게. 적어도, 예. 저는 그래도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홍천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정말 청렴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함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홍천 군수 정도 되면 과거에 혹시 뭐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국민 앞에 과거에 어렸을 때 뭐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지.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질문을 했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어도 7만의 수장인 그 봉사자로서의 국민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 허필용 후보께서는 이 참 적절치 못한 이 토론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물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도 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선거에 이용하시겠다는 그 아주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 국민들이 확인됐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지. 아니, 허필용 후보님.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확인되지도 않고 또 그러한 불순한 루머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소까지 고발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그걸 풀어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홍천 국민들께서 그러한 그 악성 루머와 이 선거 때마다 그렇게 나오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전략 아니잖아요. 네거티브 전략 맞잖아요. 예?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자리에 말씀하신 것도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허필용 후보의 마음에, 그 자질마저도 참 의심이 듭니다. 그 신 후보님, 그리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천 국민 모두가 우리 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제 잘하시는데 6월 1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누가 생각해 과연 보세요.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사람인지 다 판단하실 거예요. 허필용 후보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후보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가 사실은 좀 정책적인 지금 질의가 좀 오고 가고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이런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홍천군 예산 관련해서 1조 원 이런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1조 원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동안 얼마만큼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4년 동안 제가 취임할 때 예산이 5,0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 금년도 당초 예산이 7,468억 원입니다. 그러면 역대 홍천군 예산 수십 년 동안 왔던 그 예산의 50% 가까이 49%가 증가한 그런 많은 예산이고요.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 2,500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2,300억이 늘었더라고요. 2,500억, 2,400억입니다. 2,320억이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 자료를 좀 5,010억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허필용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물론 맞습니다. 2018년도에 5,700억대에서 5,010억. 네, 5,010억입니다.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 예산이 총 8억 8천억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물론 늘어난 예산이 1,240억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지방 교부세 증액입니다. 허필용 후보께서 뛰어다니면서 적금 타오듯이 이렇게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세가 늘어나면서 지방 교부세의 이 증가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자연 증가분이에요. 물론 허필용 후보께서 다니면서 일부 예산 10억, 20억 따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많은 예산은 국가의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내국세의 19.62%가 적용된 순수한 증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허필용 후보께서 뛰어다니면서 이 많은 1,240억 예산을 확보해 왔다? 이것이야말로 허위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럼 뛰어다니면서 1240억 가져온 거 맞습니까? 그럼요. 예.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내국세 증가분에 신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예. 정확하게 배분받은 신부모님. 세입이에요. 5,010억 원이었던 예산을 7,400. 그러면 그런 증가라면 우리 홍천군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원주, 춘천, 강릉담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 시 지역과 비교해도 그 1,500억 원이나 더 많은 네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신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그럼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죠. 다 똑같이 증가를 했겠죠. 증가 다 했죠. 다 됐죠. 다 증가를 했겠죠. 오히려 예. 우리 인접시군의 예산이 우리보다는 적지만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시 지역이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가 예산 네 그러니까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예산 2,320억이 다 허필원 군수가 확보한 건 아니다. 이 2,320억 중에서는요, 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 이 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빼내고 나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약 1,340억이에요. 근데 1,340억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내국세 세수분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정확히 법에로 나와 있어요. 19.62%를 지방교부세로 배정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 기준에 그런 의해서 논리라면 배정을 받은 거예요. 내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것을 예? 같이 허필영 후보께서 뛰어다니면서 이 2,320억을 다 해온 것처럼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고 아니,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내 얘기 좀 늘어나는 것은 들어봐요. 1,340억인데 이것마저도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우리 지방교부세의 확보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한 그런 가지만 더 논리라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정부로부터 예산 삭감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세요? 2020년에 18억 감액이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은 거예요. 2022년에 13억 페널티 당했습니다. 또 24억 또 페널티 당한 사실입니다. 이거 왜 페널티 받았습니까? 왜 예산 삭감됐습니까? 정부로부터 왜 이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페널티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페널티를 받는데 페널티 받는 부분은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아마 그 뭐 18억, 뭐 20억 뭐 그런 정도 이상도 많이 페널티를 이제 받고 있고요. 허필영 군은 18억 23억이 적은 돈입니까? 누가 적은 돈이라고 했어요?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는가? 결산서를 좀 봤어요. 결산서 아시죠? 결산서 아시죠? 결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 세입 확충 노력, 자동차세 등의 확보 능력이 부족해서 18억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받은 돈에 비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억, 13억, 24억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많이 받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림을 잘못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도 우리 국민들께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새롭게 처음 알려드린 거죠. 네, 뭐 28억 이제 뭐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이제 예산 확보했고요. 확보한 것이 아니라 네. 자연 증가분이라고요. 자연.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열띤 상호 토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홍천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6.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노인들에게 활력이 되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과 더불어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신영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또 일자리의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의 시간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우리 지역 노인 어르신들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순하게 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이런 그 단순한 일자리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노인 세대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955년생 정도 베이비 부모 첫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노인 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신노년 세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은 중년 노년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80세 훨씬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노년 세대 이렇게 해서 각 세대별로 노년이지만 노년의 세대별로 일자리를 나눠서 그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이 어르신들께도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영농 도우미도 또는 어린이 돌보미, 안전, 공공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일자리를 우리 노년 세대에게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 많이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필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을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또 어렵지 않게 잘 모시는 효자 군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되고 어려움이 많았을 때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터전인 경로당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입식 식탁으로 교체해드리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식단표를 제공하고 급식 도우미를 또 추가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께는 시내버스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면마다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겨울 입을 두꺼운 옷 같은 경우에 세탁이 어려운데 뽀송뽀송하게 배달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노건 공예, 또 지풀 공예, 또 바리스타 자격증, 제빵 자격증, 어르신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고 취미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의견을 보충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허필용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홍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어지는 군수, 연속성 있는 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군수로 일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에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고 역대 군정 최고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4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준비하고 펼쳐놓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호 1번 허필용 저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허필용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많은 사업들 모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홍천 군민들께 간곡한 부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영재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천 국민 여러분, 홍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은 후보 국민의힘 신영재입니다. 저 신영재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있는 여당 군수로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가장 힘있게 유치하고 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영문 홍천철도가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적임자는 바로 여당 군수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대 수행과제 중에 포함을 시켰고 이 사업을 반드시 우리 지역의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또 우리 지역의 홍천 군수 신영제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용문 홍천 철도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고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전한 교육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육아, 돌봄, 청소년 학습 지원, 그리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천군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교육재단을 통해서 문화장학금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을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에는 농자재 구입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위기의 홍천에서 새로운 기회의 홍천으로 또 홍천군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홍천 군민이 원하는 홍천을 만들고 홍천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 지치고 힘들 텐데 토론 규칙을 지키면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천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홍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남은 기간 후보자의 면면을 잘 살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